자, 현역 의원을 이긴 시인들 오늘 2차 경선 결과 발표에 나타났어요. 오늘요. 자, 그럼 오늘 경선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차 경선 결선 결과 총 2개 선거구입니다. 서울 한 곳, 경기 한 곳, 서울 양천구 갑, 구자룡, 경기 강주시 을, 항명주. 2차 경선 결과 총 24개 선거구입니다. 남구 을, 김기현, 경기 성남 분당구 을, 김은혜. 자, 그럼 오늘 경선과 뭐 굉장히 많은 한 20곳도 넘는 경선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서 탈락하신 분도 있고요. 시인이 된 분도 있고요. 막 그래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은 결과인데 2차 경선 격전지가 많았는데 일단 서울 양천갑에서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구자룡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픽 아닙니까? 이겼어요. 현역 비례의원을 꺾은 겁니다. 공천 받았고요. 그리고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 역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감점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겼습니다. 공천됐고요. 그리고 부산 수용에는 현역인 의원이 전봉민 의원인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역 의원을 신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보면 현역 의원 탈락자가 지금 4명이 나왔어요. 그중에 한 명은 조준희 의원은 비례인데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번에 탈락을 한 겁니다. 오늘요. 이런 결과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요거 윤준희 대표 오늘 경선 결과 발표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싸고 뭐 현역 불패다, 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현역을 결국 살려주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비판들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뒤늦게 약간 좀 의식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그냥 그렇게 나온 겁니까? 이게? 앞서 발표된 지역들은 워낙에 그 현역 의원들의 그 지지 기반이 강한 곳이고 예. 또 자칫 잘못하면 현역을 무리하게 배제했을 경우에 본선에서 표심이 갈라져서 오히려 지는 공천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예. 오늘 나온 이 지역들은 사실은 이 현역 의원의 아성을 그 도전자들이 많이 깨고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나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청년의 이름으로 도전을 해서 이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 공천에서 어쨌든 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 의원님과 그런데 오늘 승리한 뭐 신인 대표적인 게 구자룡 비대위원과 장혜찬 전 최고위원인데 공교롭게도 각각 이른바 친 한동훈, 친 윤석열 대통령 약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구분을 지면은 좀 분위기는 찐 정도의 수준. 약간 그런 전체적. 분위기가 영향을 네. 줬다고 보십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지역에 이왕이면 권력의 실세와 가까운 분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침명을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야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야 전체 나오기 흐름을 시작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제가 볼 때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 신인 횡사, 현역 불패 뭐 이런 예. 얘기들 이제 언론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신인 횡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역 불패. 근데 예. 이제 오늘 일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충윤 단수, 어. 친윤 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좀 노예졌다, 그래서 꼰대 공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좀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정에서의 출렁임도 있습니다만, 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진표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정 자체는 국민의힘이 소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와 관련돼서 강남 지역과 TK 지역 같은 경우를 뒤로 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공천을 하는 사례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공천을 한다는 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와, 우리 당은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약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전 전체적인 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얼개를 가지고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진짜
진짜 백이 공천을 남기고 있다. 킬러 문항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죠.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